꿈을 꿔요. 꿈이 깨져요. 무섭지요. 그 병원에 가도 아무 뭐 병명도 없고 그냥 집에만 오면은 오바이트 하고 못 먹고 또 병원 가 입원하고.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삶. 시간이 흐르면 고통도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쌍둥이인데 둘째 딸이 안 써요. 너무 보고 싶어요. 고통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야 하는 시간은 너무 힘겹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면 그때 내가 우리 집이 막 물에 잠기고 내가 죽을 뻔한 어떤 공포감이 바로 어제 일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건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어머니 저예요. 3년 전 그날처럼 섬진강에 비가 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홍수는 본 적 없었습니다. 예전에 물난리 나기 전에도 그때도 지금도 빗소리만 들으면 잠자리에 들 수 없는 87살 박수님 할머니. 비가 오면 진짜로 또 그런 일이 닥칠까 싶어 겁이 난다고요. 오늘처럼? 잠이 안 와. 밤새도록 잠이 안 와. 2020년 여름 500년 만에 쏟아진 폭우. 섬진강 제방은 터졌고 흙탕은 집도 소도 집어삼켰습니다. 평생 삶의 터전이자 벗이었던 섬진강. 난리가 났죠. 이쪽까지 올라와 버렸는지 물이. 천장까지? 얼마나 고생스럽냐. 그날 이후 강물은 공포가 됐습니다. 연구팀이랑 해가지고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주 나중에 들어와서 온 게 아주 심란하고 짧고 죽어버린 놈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깨끗한 침대도 들여놓고 다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홍수를 겪은 후 할머니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들어왔으면 죽었지. 밤에 물이 들어왔으면 죽었다고요. 이대로 잠들면 저 비가 이번엔 나도 집어삼킬까. 지금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혼자 있은 게. 혼자 있은 게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네. 이 씨가 사는 반지하집 현관문은 여태 찌그러진 채 그대로입니다. 그때 들어올 때 막. 이게 예. 물 압력에 그래가지고 지금. 휘어진 거. 예. 눈이 안 열렸어. 아예 안 열렸어. 꿈쩍도 안 했어. 저희 신랑은 밖에서 땡기고 저는 안에서 밀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 열면 돼. 안에서 열어야 돼. 2022년 8월 8일 단 하루에 400mm 넘는 비가 퍼부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이날 서울은 잠겼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막 119 전화하니까는 119도 먹통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TV 다이 위에 올라갔는데 TV가 씩 넘어지고 옆에 있는 장롱이 씩 넘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꼼짝없이 갇혀 혼자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게 차수만. 여기서 죽나?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어린 딸이 생각났어요. 네. 아직은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안 그래도 여기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했었어요. 아, 안 되는데 그 순간 이웃들이 창문을 깨 지하방으로 손을 뻗었고 이 씨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아리, 배를 스쳐 턱 밑까지 차오르던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받고 여기로 하수구 내려가는 그 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수가 그 소리 물 쫄쫄쫄쫄쫄 내려가면서 조용할 때 들으면 더 잘 들리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은 진짜 막 가슴이 철컹철컹해요. 진짜. 예. 그 비 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비 오면 문 열어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예. 혹시나 또 그런 일 또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나. 마음속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거 뇌기전 같은 경우도 저희 그분들 입장에선 이게 지나간 사건이 아닌 거예요. 바로 어제 일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건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제 경험이나 플래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꿈에서 되게 생생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약간 환청이나 환시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막 그리고 강원 산불 겪으신 분들은 눈앞에서 계속 번쩍번쩍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눈이 잘못됐나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거 좀 미쳐가나. 밖에 이제 가로등 불빛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건 거예요. 이게 모든 생활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자극들, 뭐 작은 소리라던가 지진 겪으신 분은 핸드폰 진동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상시키는 자극이 너무 많은 건 거예요. 생일을 맞은 아들을 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타양살이 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고 싶었던 엄마. 같이 밥 먹자고 했었거든요. 그래 엄마 일요일 날 갈게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만나러 떠났던 엄마는 아들의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고 난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뉴스를 안 봤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아빠도 불안해하고 막 연락해보라 해서 나는 직장 갔다 오면 일요일 날 조금 늦잠 잘 수도 있지 좀 그런 생각했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9시쯤 내가 청주 오다가 청주 도착하기 10분 전에 알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는 그 10분을 내가 덜덜 떨면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시간 지났다고. 하나도 안 나아졌어. 그냥 더 점점 더 해요. 점점 더 보고 싶어요. 하늘만 봐도 원망스럽고 날이 너무 좋아도 원망스럽고 믿기지 않았던 아들의 죽음.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재난 직후에는 그거를 어떤 정상적인 반응,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많이 회복하신다 안심시켜드리지만 이게 사실 1년, 2년 지난 후까지 그게 남아있다면 그건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재난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로 인한 고통은 과연 씻어낼 수 있는 걸까? K 연구팀에서 오늘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 예, 기본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 연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치료예요. 심각한 상황에 이 심리 상태에 놓이신 분들은 그 2차 면담까지 진행을 해보자. 2020년 섬진강 수해민,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등 84명의 정신건강 분석. KBS 취재팀은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과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오빠를 잃은 40대 여성. 최근에 이렇게 막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막 호흡곤란도 오고 답답해요, 막 속이. 속도 답답하고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고 네. 그러시죠? 네. 혹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집안일 막 아무 저기도 없는데 막 입을 막 뜯어서 빨다든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오빠가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재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못하죠.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못 만나고 안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먹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먹으면 다 소화장애가 와서. 이들은 재난 이후 온전한 삶을 살아왔을까? 취재팀과 연구진은 재난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상태 등 19개 항목을 분석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재난을 겪으며 악화한 건강 역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42.8%가 여전히 불안 증세를 겪고 있고 63.1%는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가운데 80%에 달했고 10.7%는 자살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일어나기 전이랑 또 재난 당시, 현재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삶의 질이나 뭐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이 재난 당시에 좀 안 좋아졌다가 재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는 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원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던 또 한 가지 조사 결과.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섬진강 수해민과 반지하 침수 피해자들은 심리회복 지원과 함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유족들은 심리치료의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물질적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상반된 답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남겨진 자로서의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다르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 이런 부분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의가 가거나 아니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뭔가 도리, 예의 이런 것들이 좀 아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오송 참사 사흘 만에 사망 보험금 등을 1인당 5천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배보상도 되게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 줄 알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배보상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는 전혀 노출하지 않는다. 그런 프로토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재난이 오래도록 마음의 병을 남긴다는 걸 우리 사회는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도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생존자들. 대구 지하철 참사죠.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단 생명이 구조가 됐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는 밤에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깜깜한 거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또 생선을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탄내 때문에 그때 공포가 올라와서. 그래서 의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 충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커다란 재난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구나. 대구 지하철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재난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2022년만 해도 자연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5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심리 지원은 1,900여 건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4%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응급처치도 국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하면은 글쎄요. 여력이 되면 해야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은 이걸 실제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 역량 이게 없는 거죠. 이걸 위한 예산이 없는 거고. 2016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를 만들며 운영은 적십자에 맡겼습니다. 센터장은 적십자사 각 지사 직원이 경임하는데 센터당 평균 상근 인력이 1.4명, 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심리지원 교육을 받았거나 재난심리 상담 경험이 있는 인력은 0.6명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국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는 모두 5곳. 이 가운데 전임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1곳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난심리 지원책에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재난심리 지원 측면에서 봤을 때 누락과 중복이 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메르스만 해도 보건소 연락 오죠, 뭐 어디 구청 연락 오죠, 또 질병관리청 연락 오고 본인들도 연락해야 되고 신고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재난심리지원이라고 적십자사 연락 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 오고 뭐 국가트라우마센터 연락 오고 이러면은 다 꼴보기 싫어지시는 거예요. 국가의 재난심리 지원 기능을 한데 묶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컨트롤 타워가 다라고 생각해요. 재난은 특히나 연계를 해달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연계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하죠. 답답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비만 오면 떠오르는 아들 생각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냥 참사로 생긴 마음의 병은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위안 받을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재난은 그대로입니다. 난 정의상 그거는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이건 벌이 아니고 좀 사람의 운명 같은 건 거죠.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회복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